자, 11주차 두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방금 전 1차 시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을 금처럼 아껴줄 아주 똑똑한 디지털 비서 구글 캘린더에 대해 배웠습니다. 더 이상 잊어버릴까봐 종이 달력에 빽빽하게 적거나 머릿속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졌죠.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톡톡 터치 몇 번만으로 중요한 약속을 기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딩동하고 알려주는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나 친구들과 일정을 공유해서 가족 행사나 모임 약속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죠. 이렇게 시간 약속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시대의 필수품 화상회의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3 슬라이드 32. 자, 1차 시에서 배운 구글 캘린더 복습을 마치고 이제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 아쉬울 때가 많으셨죠? 바로 이럴 때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생생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배울 줌이라는 아주 유용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동창회도 열 수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저와 함께 배우면 정말 편리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이제부터 이 똑똑한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편리한 줌을 우리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앱을 내려봤던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 눌러주세요. 윗부분에 있는 검색창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영어로 GOOM이라고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파란색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면 바로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자동으로 진행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곧 자녀분들, 손주들과도 얼굴 보며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겠네요. 설치가 다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신 줌 앱을 처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는 칸이 보이지만 우리는 더 쉬운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화면 아래쪽에 여러 그림들 중에 알파벳 G 모양의 구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버튼이 마법의 문이에요. 이걸 누르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항상 사용하던 구글 계정으로 바로 연결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외울 필요가 없으니 잊어버릴 걱정도 없겠죠? 저와 함께 화면 아래에 있는 구글 버튼을 용인하여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줌을 시작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줌의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바로 이 화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버튼은 화면 가운데 있는 딱 4개뿐이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주황색 새 회의는 내가 방장이 되어 바로 지금 화상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파란색 참가 버튼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녀나 친구가 보내준 초대장을 보고 회의에 들어갈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이 바로 이 참가랍니다. 세 번째 예약은 다음 주 동호회 모임처럼 미리 약속을 잡아둘 때 쓰는 기능이고요. 마지막 화면 공유는 내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 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중에서
참가 기능을 먼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줌 회의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흔하게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자녀분이나 친구분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메시지 속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영어 주소, 이걸 바로 초대 링크라고 부릅니다. 이 주소는 회의실로 바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이 파란색 주소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하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해 둔 줌 앱이 알아서 딱 열리면서 회의 화면으로 저절로 연결해 줍니다. 어떤 복잡한 번호를 외우거나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앞으로 줌회의 초대를 받으시면 다른 건 고민 마시고 파란색 링크부터 찾아 누르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주소를 바로 눌러서 들어가는 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주소 대신 회의 번호와 암호를 따로 받았을 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회의 번호는 123-456이고 암호는 789입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직접 여시고 파란색 참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회의 아이디를 적는 칸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문자로 받은 회의 번호, 즉 숫자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암호를 물어보면 똑같이 입력하고 참가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링크가 없을 때도 이렇게 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 참 편리하죠. 자,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참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화면에 내 얼굴이 먼저 나타나는 미리 보기 창이 뜹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배경은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에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또는 비디오 없이 참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지금은 얼굴을 보여주기 곤란하다면 비디오 없이 참가를 누르면 됩니다. 내 목소리가 바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꺼둘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화상회의 방에 성공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에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여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화면 아래쪽에 있는 까만 메뉴 막대입니다. 여기에 마이크 모양, 비디오 카메라 모양 같은 중요한 기능들이 모두 모여 있지요. 앞으로 저희는 이 메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배워볼 겁니다. 지금은 사람 얼굴은 가운데서 보고 기능 버튼은 아래에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막 화상회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기능이 바로 내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집안에 소리가 들리거나 기침 소리가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마이크 모양의 그림, 즉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아이콘 위에 빨간색 빗금이 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음소거 상태로 지금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빗금이 사라지면서 목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보통은 내가 말할 때만 마이크를 켜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땐 꺼두는 것이 예입니다. 이 마이크 버튼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회의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방금 전에는 마이크를 켜고 끄면서 내 목소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내 얼굴을 보여주거나 잠시 가리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손주나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처럼 내 얼굴을 보여주며 반갑게 인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 방금 배운 마이크 아이콘 바로 옆에 비디오 카메라 모양의 비디오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면 상대방 화면에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혹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직 화면에 나올 준비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그럴 땐 방금 눌렀던 비디오 카메라 아이콘을 한 번 더 꾹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서 비디오 중지 상태가 되고 내 모습은 가려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와 아닐 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하죠? 자, 이제 내 목소리와 얼굴을 켜고 끄는 법은 익숙해지셨죠? 그런데 회의 중에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다른 분 말씀을 끊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이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유용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채팅 기능, 즉 글자로 대화하는 창입니다. 화면 아래를 보시면 말풍선 모양의 채팅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톡 누르시면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요. 여기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회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만 몰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답니다. 이제 말로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겠죠? 글자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더 간단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말을 끊기는 어렵고 응원은 해주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바로 반응입니다. 화면 아래쪽 메뉴에서 웃는 얼굴 모양의 반응 버튼을 찾아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박수나 최고 같은 여러 그림이 나타납니다. 다른 분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박수를 눌러 칭찬을 보낼 수 있고요. 설명이 마음에 들었을 땐 최고 표시를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말없이도 긍정적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용하지만 가장 따뜻한 소통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화상회의에 들어오는 법을 배웠으니 회의가 끝났을 때 나가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마치 이야기를 다 나누고 회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오는 것과 똑같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톡 하고 만져보시면 보통 오른쪽 위나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로 나가기 혹은 종료라고 쓰인 버튼이 보일 거예요. 먼저 이 빨간색 나가기 버튼을 용기 내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혹시 실수로 눌렀을까봐 정말 회의에서 나가시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의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 없이 저만 조용히 회의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신감을 갖고 회의에 참여하고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만든 화상회의에 들어가는, 즉 참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봤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것처럼 우리는 초대 링크를 누르거나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회의에 들어올 수 있었죠. 회의에 들어가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마이크 모양의 음소거와 비디오 모양의 비디오 기능도 배웠습니다. 이 기능들로 내 목소리와 얼굴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제는 누가 회의에 초대해도 자신 있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여를 넘어 이제 우리가 직접 회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화상회의 초대를 보내는 멋진 회의 주최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직접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회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참가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정말 유용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초대만 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 먼저 화상 대화방을 여는 멋진 주최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의 새 회의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회의는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주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이 주황색 새 회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저를 따라 용기를 내어 다 함께 나만의 회의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방금 전 우리가 직접 화상회의 방을 만들어 보았죠? 이제 이 방에 우리 자녀나 친구들을 초대해야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대하는 방법은 바로 이 회의실의 주소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먼저 화면 아래쪽에 사람 모양의 참가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초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초대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초대 링크 복사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하고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이 회의 주소를 잠시 기억하게 됩니다. 잠깐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의실 주소를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방금 복사한 초대 주소를 이제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야겠죠? 가장 익숙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는 대화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하는 하얀색 빈칸을 손가락으로 1초 정도 길게 꾹 눌러 보세요. 그러면 붙여넣기라는 작은 메뉴가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걸 살짝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했던 긴 영어 주소가 착 붙을 거예요. 주소가 잘 입력되었다면 이제 노란색 비행기 모양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주소를 눌러 바로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바로 지금 회의를 여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다음 주 동창회 모임처럼 미리 약속을 잡아두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줌에는 식당을 예약하듯이 화상회의를 미리 예약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예약이라고 쓰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달력과 시계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임을 가질 날짜와 시작 시간을 콕콕 눌러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암호인데요. 우리만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아무나 못 들어오겠죠. 다행히 줌이 안전한 암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암호까지 확인했다면 맨 위에 있는 예약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미리 약속을 정해두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유롭게 알려줄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를 예약하고 참여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막상 화상회의에 들어가려니 집안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게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장이나 갑자기 가족이 지나다닐까봐 걱정되시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바로 오늘 배울 가상 배경 기능입니다.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내 실제 뒷모습 대신 멋진 사진이나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지저분한 배경은 가려주고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단정한 뒷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회의에 더욱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면서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상 배경 기능으로 내 뒷모습까지 깔끔하게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울 차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 즉 예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시간 약속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과 직접 만날 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화상회의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회의 시작 5분 전에는 미리 입장해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얼굴은 화면에 잘 나오는지 차분히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한 시간을 존중하는 멋진 디지털 시민의 첫걸음이랍니다. 자, 시간을 잘 지켜 회의에 들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예절을 알아볼까요? 바로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닐 때는 마이크를 꺼두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내가 발표하거나 이야기할 때만 마이크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작은 소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나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생활 소음이 회의에 계속 들리면 다른 분들이 발표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는 잠시 마이크 버튼을 눌러 꺼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필요할 때만 마이크를 켜는 작은 습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말할 때만 마이크를 켜는 두 번째 예절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예절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나의 모습, 즉 옷차림과 배경입니다. 화상회의도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중요한 약속과 같아요. 집에 있다고 해서 너무 편한 잠옷이나 민소매 같은 실내복 차림은 조금 곤란하겠죠? 간단한 외출복처럼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뒤에 보이는 배경입니다. 카메라에는 내 얼굴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습도 함께 비춰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가 어지럽지 않은 하얀 벽이나 깔끔한 책장을 등지고 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서로에게 더 큰 존중을 표현하는 멋진 모습이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화상회의 예절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만큼 표정이나 분위기를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더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가벼운 미소를 보여주며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분이 길게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기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화면 아래에 있는 반응 버튼을 눌러 박수나 최고 표시를 보내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과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대화를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화상회의에서 지켜야 할 예절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소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가끔 중폭격이라는 조금 무서운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초대받지 않은 낯선 사람이 우리 대화방에 몰래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낯선 이가 들어와 대화를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쾌한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회의를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대화가 방해받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현관문을 잘 잠그면 안전한 것처럼 줌에도 이런 불청객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줌 폭격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실이라는 기능인데
우리 집 현관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회의에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대기실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고 우리에게 알림이 오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수락 버튼을 눌러야만 비로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이름이거나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면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대기실 기능만 잘 활용해도 우리의 소중한 모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앞에서 배운 대기실 기능과 더불어 우리 회의를 안전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바로 암호입니다. 마치 우리 집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의를 새로 만들거나 예약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만 아는 간단한 숫자나 단어를 적어두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 암호를 모르면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줌 폭격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회의 0408처럼 우리만 아는 규칙으로 암호를 정해두면 훨씬 안전하겠죠? 따라서 회의를 직접 여실 때는 꼭 암호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실과 암호,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아주 안전하게 화상회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줌 회의에 비밀번호를 거는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 전체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기기를 잃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줌 계정은 물론 은행 앱, 가족 사진 같은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컴퓨터에서 계정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안전합니다.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원격으로 기기를 잠그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바로 계정 보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11주차 수업의 모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손안의 똑똑한 비서 구글 캘린더를 배웠습니다. 이제 병원 약속이나 모임 날짜를 잊어버릴 걱정 없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미리 알려줄 겁니다. 가족들과 일정을 공유해서 서로의 계획을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도 익혔죠. 또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얼굴 보며 대화하는 온라인 사랑방 줌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초대 링크를 받아 회의에 참여하고 말할 때만 마이크를 켜는 온라인 예절도 중요했죠. 이렇게 시간과 약속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멀리서도 함께 소통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워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정리하고 줌으로 화상회의까지 직접 열어보시느라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똑똑하게 소통하는 멋진 분들이 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편리해진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2주차에는 디지털 세상의 약속과 예절을 주제로 학습합니다. 내가 찍은 소중한 사진이나 글을 지키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 에티켓도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한 번씩 다시 연습해 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